대구시가 기존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의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지난 21일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일 민선 구기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푸른방송을 찾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언론과의 협력 및 구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류움 빛복지관은 지난 22일 두류성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6 중복맞이 복다림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달서구 청소년문화 20에서 달서구 청소년지도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일륜차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와 비전재활주간보호센터가 지난 16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는 지난 15일 문상직 작가 초대전 인간과 생명의 서사 80년이 개막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4일 하일리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달콤한 약산할 미알비델 스카프 만들기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아트웨이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입주예술인 릴레이 개인전 월간 범어의 일환으로 전문한 작가의 개인전 달빛의 길을 묻고 바람이 답하다를 개최합니다. 대구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의 온 여름방학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527회 정기연 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의회 김이석, 이상봉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 성서자원 회수시설 1호기의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1993년 설치된 노후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재건축된 이번 시설은 하루 36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설비로 구축됐습니다. 대구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설치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종합시운전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10분의 1 이하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과 비교해도 배출량이 15%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연간 약 40억 원의 세수 증대와 1만 5천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의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및 유공자 표창,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성서소각장은 이번 1호기 준공과 별개로 기존 2, 3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설의 장기 운용에 따른 입지 재선정 필요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주민 지원 방식 등을 두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시설 운용이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민선 구기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푸른 방송을 찾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언론과의 협력 및 구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민선구기 달서구의 최우선 과제로 함께하는 행복달서를 제시했는데요. 대구시 신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 지원과 함께 주민과 직원, 유관기관 모두가 지역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행정문화를 만들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산업, 축제, 공원 힐링, 주민복지, 교육환경 등 6개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 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달서구민 내토론회를 통해 구정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동장 성과자랑 경진대회를 운영해 동별 행정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주민 참여형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대표 축제인 달서 무릉도원 페스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형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달서구청장 김용판입니다. 민성국이 달서구청장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정의 방향을 함께하는 행복달서로 정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예를 들어 유관기관이다, 주민이다, 직원이다 모든 분들이 가장 주인인 거죠. 그걸 인정을 하고 존중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구축하겠습니다. 달서 구민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라든지 우리 동장들이 앞으로 제대로 핵심 성과를 서로가 자랑하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엽니다. 주민들 참여하에 나름대로 동의 성과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또는 우리 정치인들과 유관기관들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서 달서구정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푸른방송 조현수 대표는 지역 언론이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언론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 주요 정책을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류은빛 복지관은 지난 22일 두류성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2026 중복맞이 복다림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과 열무김치를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가수 이효진의 식전 공연과 나눔 현판 전달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용판 달서구청장 등 참석 내빈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식탁에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나눔을 위해 두류 1, 2동 새마을 금고와 미로카페 자원봉사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후원과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전날 열무김치를 담그고 당일 새벽부터 닭과 전복을 직접 손질하는 등 정성을 모았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관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진홍 두류은빛 복지관장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과 봉사로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류은빛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2일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따뜻한 오카리나 연주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의 시구의원과 기관단체장,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주요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뜻깊은 순간을 공유했고 이어 전임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김용판 구청장과 정다로 전임 회장은 축사와 이임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온 지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대찬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알렸는데요. 전대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적인 삶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웃고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고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단법인 전국 이륜차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와 비전재활 주간보호센터가 지난 16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발빠르게 누비는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과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쉼터가 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소중한 인연을 맺은 건데요. 이번 협약은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민간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전국 유륜차 배달라이더 대구지에는 달서구 지구를 시작으로 하원교회 비전센터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전국 구단위 지부부터 시작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함께할 생각입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이 전달됐으며 양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65일 지역 곳곳을 누비는 라이더들의 현장성과 복지기관의 돌봄 전문성이 결합하면서 지역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구 전국 라이더 협회 대구 달성 지회에서 우리 비전 재활 주간 보호센터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많은 선물과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이더 협회와 서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재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인지 자극 활동과 신체 재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이용 어르신의 하모니카 연주가 더해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따뜻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배달천사라는 봉사하다 보니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아동들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봉사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달리는 라이더들의 든든한 발걸음과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우리 지역사회의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약을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나눔이 만들어낼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 복지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는 지난 15일 문상직 작가 초대전 인간과 생명의 서사 80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수한 지역 작가를 소개하는 달서아트센터의 기획 시리즈 달서 아트 플래닛의 올해 첫 전시로 8순을 맞은 문상직 작가의 80년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윤재호 국회의원, 대구의 총 관계자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해 전시 개막을 축하했으며 민요와 국악 공연으로 마련된 식전 행사가 전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문상직 작가는 빠르게 생성되고 사라지는 이미지의 시대 속에서도 한 존재를 향한 깊은 응시와 오랜 관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해 왔습니다. 인물과 생명체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은 삶의 흔적과 존재의 의미를 담아내며 관람객들에게 잊고 지냈던 따뜻한 시선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달서 아트 플래닛은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는 지역 우수 작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달서아트센터의 대표 기획전입니다. 달서아트센터는 달서아트 플래닛이라는 시리즈로 우수한 예술적 가치를 창조해내시는 작가님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순을 맞이하신 문상직 작가님을 초대하여 인간과 생명의 서사 80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작품 세계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4일 하일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달콤한 약산 할미알비들 스카프 만들기를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모두의 문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화원 옥포 농공권역 시민그룹인 약산더아리 할미알비들이 주관했습니다. 약산더아리 할미알비들은 화원 옥포 농공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문화양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약산더아리 할미들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나이가 많지만은 서로 마을을 활성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 행사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대화의 소통장이 있으면 있고 또 서로의 안녕을 묻고 안부를 묻는 이런 장이 됨으로 해서 개인의 생활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이런 지원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이런 주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바느질로 진주구슬을 깨어 스카프를 꾸미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예전에 이불에 술을 놓던 바느질 솜씨를 한껏 발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직접 완성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즐거워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 문화체험 기회를 준 달성문화도시센터에 감사하다며 문화생활을 통해 서로 돌보고 마을 가꾸기를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약산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서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달성문화도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생활로 서로 돌보고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서로 의논하고 할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앞으로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원 옥포 농공권역을 비롯한 달성군 전역에
소외됨 없는 일상적인 문화양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서 지역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로봇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인 로봇 산업을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온라인 기초교육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로봇 산업 특강을 비롯해 로봇공학 실험실 견학과 로봇독 조작 체험 등에 참여하며 로봇 기술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병암서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제42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한복과 전통예절, 곡궁, 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대구보건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의 하나로 오는 10월 프랑스와 태국 교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추가 운영하는 등 해외 교류학교와의 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서구가 초등학생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제7회 가족 퀴즈 대회 우리는 문화가족 골든벨을 올려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1개 가족팀이 참가해 지정도서 씨앗을 부탁해를 주제로 독서 퀴즈를 풀며 가족 간 소통과 독서 문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의 독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지난 18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지구촌 요리탐험대를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이해 교육과 베트남 전통 음식인 반미 샌드위치 만들기를 통해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경찰서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주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교통안전팀과 지역지구대 파출소가 합동으로 참여해 인도주행과 무등록 운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달성경찰서는 최근 이륜차 교통위반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 2회 합동 단속을 이어가고 집중 단속 이후에도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23일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기획전 타임슬립, 공룡시대 대탐험을 비롯해 야외 물놀이 행사 사이언스 워터팡팡, 과학 뮤지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야외 워터 페스티벌은 연령별 물놀이 시설과 응급 의료 지원, 휴게 공간 등 안전 편의 시설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과학 체험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에서 과학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와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영아 양육자를 위한 키즈프렌들리 부모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이 동반형 프로그램으로 교육장에는 볼풀장과 바운서, 다양한 놀잇감 등을 갖춘 임시 놀이공간을 조성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영유아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부모 자녀 소통법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 방법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양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아트웨이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입주예술인 릴레이 개인전 월간버머의 일환으로 전문환 작가의 개인전 달빛이 길을 묻고 바람이 답하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흙과 불이 만들어내는 조형미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해온 전문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도자와 회화, 오브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달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대구아트웨이는 전시와 함께 오는 8월 22일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에 온 여름방학을 운영합니다. 대구미술관 교육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형 전시,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서포터즈의 전시 해설과 함께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세에서 10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27일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가족들에게는 전시를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뜻깊은 여름방학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제52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작품만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백진현이 지휘를 맡고 이탈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디 크리스토파노가 협연합니다. 공연에서는 명명, 축일 사곡,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선보이며 베토벤이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해 나간 예술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베토벤 음악의 혁신성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67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에서 31일까지며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환경정화, 지역특화 등 4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달서구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주민입니다. 달서구는 소득과 재산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종합 심사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해 8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는 야외 활동이나 해외여행 후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 소식입니다. 일본 뇌염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성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주로 5월에서 10월 발생하지만 잠복기가 길어 연중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 반복적인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 보건소는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지역 거점 보건소로 지정돼 협력 의료기관에서 해외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dengue 검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옥포읍 새마을회가 초복을 맞아 230만 원 상당의 떡을 나눔한 소식입니다. 옥포읍 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을 찾아 230만 원 상당의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새마을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로협진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제24회 대구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추천 대상은 대구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입니다. 구청장 군수,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령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거주지 부군 자원봉사 담당 부서나 대구시 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현지 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열리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산업체와 연계한 스마트 금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성과를 거둔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최근 오토폼 엔지니어링 코리아와 공동 운영한 스마트 금형 취업 연계형 자율 동아리 1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오토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금형 설계와 성형에서 공정 분석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익혔습니다. 특히 참여 학생 9명 전원이 아진산업, 신라엔지니어링, 신화ST, 신화TMK, 테일정밀 등 취업 약정 기업과 1:1 매칭을 완료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재호 교장은 첨단 제조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고문원 사종사책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1569년 초간본 성악 10도, 초간 초쇠본 선가계감, 1411년 초쇠본 대전 화상주 신경, 1533년 국내 최고본 호은시고 등으로 모두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입니다.
특히 성악십도는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저술의 수정 이전 원형을 담은 초간본이며 선가귀감과 대전 화상주심경은 한각 직후 인쇄된 초쇄본으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호은시고는 국내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지정은 개인과 가문이 보존해온 고문헌이 대학 기증을 거쳐 공공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개명되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13종 24책과 국가지정 보물 24종 98책을 보유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문헌 소장 역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동근 개명대 동산도서관장은 지정문화재를 전시와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고문헌의 발굴과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